안녕하세요. 저희 2020년 서울 마을 주간 기획 컨퍼런스 지금 여기에 주민자치회 저희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시작에 앞서서 저희 마을 주간에 대한 거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2020년 저희 서울 마을 주간은 따뜻한 연결, 새로운 일상, 안전한 마을이라는 저희 슬로건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올해로 이제 9년째인데 원래 8년 차까지는 뭐 서울 광장이나 어린이대공원 그리고 각 자치구마다 컨퍼런스가 막 열렸었는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저희가 진행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개막 포럼 저희 진행됐고, 올해 이제 두 번째 순서로 저희가 기획 컨퍼런스가 진행되는데요. 이제 더 남은 기간 동안에도 저희 온라인으로 저희 서울 마을 주간 진행되고 있으니까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여기에 주민자치회 기획 컨퍼런스 저희 시작해 볼 텐데요. 일단 누군지를 좀 알려드리는 게 좋으니까 각자 이제 자기소개랑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구아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역천동 주민자치회 간사 이효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학섬동 주민자치회 공농장 코디네이터 안진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대문구 마을자치센터 동자치지원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정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봉구 마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민자치팀에서 일하고 있는 이영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컨퍼런스 잠깐 다시 좀 소개해 드리면, 다양한 영역에 계신 분들을 저희가 한 자리에 모여서 현재 까지 주민자치의 성과는 무엇인지 좀 돌아보고, 또 지금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좀 달라진 현장에서는 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속 가능한 저희 주민자치회에 대한 모습을 좀 그려보면서 좀 어떤 역할이 좀 필요하고 어떤 제도가 좀 더 보완되면 더 좋을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주제는 되게 거창한데 아마 대화 속에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보면은 좀 해답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봅니다. 첫 번째 발표는 지금까지 우리는에 대해서 저희 구하영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실 건데요. 작년에 진행했던 연구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해주실 건데, 어떤 연구였는지 좀 간단히 소개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서울시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개선 방안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간단하게 연구의 배경이랑 목적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17년부터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을 시작하면서 매년 이 정책이 지원이 잘 되고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 적절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2017년 기초선 연구를 통해서 지표체계의 초안을 만들었고, 18년 성과 연구를 통해서 1단계 자치구에 대해서 성과를 연구 진행했고요. 작년 19년에는 2단계 중심으로 성과 연구를 진행하고, 1단계가 이제 2년차, 3년차를 맞는 거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성과 지표랑 설문조사만 진행했었는데, 작년에는 주민 인터뷰를 넣어서 정성적인 해석을 좀 넣는 부분을 추가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작년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의 시범사업에 대해서 모르는 분도 있어서 간단하게 배경이랑 현황을 3분 요약으로 말씀을 드리면, 동단위에 많은 사업들이 있었고, 여러 사업에 비슷한 역할로 동일한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면서 주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저희가 찻동 마을 계획을 통해서 공론장 그리고 마을 총회, 의제 해결 같은 사업을 진행했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당시에 행자부에서 주민자치회 시험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거기에 맞춰 저희도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형 주민자치회 특징이 3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참여 확대, 민간 지원 체계 구축, 주민 권한 강화가 있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50명으로 정원을 확대하였고, 또 위원이 아닌 분과위원도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다른 주민들과 자유롭게 나누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 협력과 주민 역량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구 동단위에 민간 전문 기관으로 중간 지원 조직 체계를 구축했고요.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권한을 이임받은 것도 있고, 여기에 더하여 확대 강화하여서 시민참여 예산, 주민세, 행정사무 위수탁 등의 실행 권한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 1단계 자치구를 시작으로
2018년에는 2단계 자치구, 2019년에는 3단계 자치구랑 1단계 확대동까지 진행이 되었고 2020년에는 4단계 자치구까지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2022년까지 전동 확대로 서울시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서울형 주민자치의 체계를 보시면은 행정과 민간, 주민, 그다음에 민간 지원 조직을 촘촘한 지원 체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행정의 시, 구, 동 단위에서 부서들, 자치행정과나 자치 담당 부서, 그리고 동에서 동 주민자치 담당이 시, 구, 동 단위로 지원을 하고 있고, 민간은 서울시에서는 저희 서울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자치구에서는 자치구 단위 사업단, 그리고 동에서는 동자치 지원관을 파견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양한 주민 참여입니다. 2단계 신규 자치구를 기준으로 2,568명의 위원님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평균 47.6명 정도이고요. 그 위원회와 비교했을 때는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할 당시에는 동평균 22.1명이 참여하고 있었는데 주민자치에는 47.6명, 그리고 분과위원이 있잖아요, 저희가. 분과위원까지 하면 동별로 65.4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왼쪽에 보시면은 신청자가 4,133명이에요. 그래서 2단계는 일단 1단계 때보다 신청 인원이 훨씬 늘었고, 그래서 추첨을 통해서 진행된 동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단위 플랫폼으로서 여러 단체들이 통합하여 참여하는 거를 저희가 추구하고 있고, 거기에 직능단체, 그리고 마을공동체 사업을 경험한 단체나 주민 모임, 아니면 그다음에 찻동 마을계획단, 그리고 시민참여 예산에 참여했던 분들까지 모두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 통계를 통해서 봤을 때 여성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 당시에는 남성 위원분들이 61.4%였는데 저희가 주민자치회를 하면서는 여성 위원들이 좀 더 많아졌고, 분과위원까지 포함했을 때는 여성분들이 69.1%까지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고 봤습니다. 다음엔 참여자의 연령인데요. 참여자의 연령도 좀 젊어졌어요. 그래서 분과위원으로 갈수록 조금 더 젊어지는 걸 알 수 있고, 좀 더 느슨하지만 지속력을 갖추게 돼서 20, 30대 참여까지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는 아직까지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주민공론장인데요.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동에서 여러 1,991개의 공론장이 열렸어요. 2단계 기준으로 1,991개고 1단계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공론장이 열렸고, 저희가 2단계 기준으로 분과가 269개, 동별로 동평균 5개 정도의 분과를 지니고 있고, 분과별로 분과회가 1,238회. 임원들은 분과보다 동에서 더 많이 좀 모여서 동평균 7.4회. 그리고 전체 회의는 301회, 평균 5.6회의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총회인데요. 전 동에서 주민총회를 진행을 하셨고, 거기에 사전이랑 당일 투표를 해서 거의 2만 명 가까운 분들이 와서 총회에서 투표를 진행해 주셨고, 저희가 총회에서 의제를 의결하잖아요. 이게 37억 정도로 동별 거의 6,800만 원의 예산에 관련하는 의제를 저희가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동평균 10.4개, 전체 564개의 의제가 주민총회를 통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의제인데요. 저희가 의제를 주제별로 좀 뽑아보았는데 되게 골고루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문화와 역사 분야의 의제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교육 돌봄, 그 다음에 건강복지, 소통 미디어 관련된 의제가 다음으로 나눠서 좀 골고루, 그래도 다른 분포도가 좀 골고루 의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참여자 주민 인식조사인데요. 저희가 설문조사를 진행했을 때 좀 요거는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그걸 가져와 봤는데, 첫 번째로 주민자치회의 목적과 취지를 잘 알고 있냐라는 질문인데, 보시면 왼쪽이 사업 참여하기 전이고 오른쪽이 참여 후인데, 저희가 참여하기 전에는
전에도 좀 높긴 했어요. 64.2%로 그렇다라고 참여를 하셨는데 참여를 진행하고 1년 정도 총회를 진행한 후에는 87.9%가 나 이 사업에 대해서 목적이랑 취지를 알고 있어 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주민자치 활동에 얼마나 만족하나요? 라는 설문에는 71%가 만족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거기에 주민자치위원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만족은 누구나 다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임기 후에도 활동을 계속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도 권유하겠습니까? 라는 응답도 64.8%, 77.7%로 높게 나와서 이 활동을 좀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또 저희가 이 설문조사를 진행할 때 주관식 응답을 받았는데 거의 뭐 저희가 한 90% 정도가 주관식 응답을 나눠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자발적이고 열정적이신 분이 참여하고 있다는 걸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은 주민자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라고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는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저는 주민자치 학교 당시에는 사실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구조가 제일 이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인식을 하셨었어요. 근데 참여 후에는 스스로 동네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주민들의 권한이 41.9%로 활동을 하면서 주민자치의 권한이 되게 중요한 역할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 성숙인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동주민센터 그리고 중자치지원관을 통해서 동네 행정과 만나는 지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업 전이랑 후를 비교해서 동주민센터와 우리는 서로 신뢰하는 편이다라는 응답에 보통이 좀 높게 나왔었는데 참여 후에는 그렇다랑 매우 그렇다가 67.4%로 높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주민의 참여 사다리 단계에서 저희가 6단계로 뽑아서 저희가 동주민센터와 주민 간의 협력 수준이 어느 정도냐라는 응답을 한 건데요. 여기에서는 5단계의 파트너십 관계가 저희 동주민센터랑 주민은 파트너십 관계다라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본 형성인데요. 저희가 사업을 통해서 관계가 확장되고 동네와 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걸 통해서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저희가 우리 동네에 관심이 많이 생겼다라는 응답에 매우 그렇다 85.4%로 동네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긴 걸 알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 이 사업 진행하고 나서 우리 동네에 살고 싶어졌다가 79.2%, 그리고 동네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도 77.8%로 높게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요거의 응답에 좀 오해하신 분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활동에 의미가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게 눈에 보이니까 이제 좋다라고 이제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면 본인들이 이 주민자치 활동에 나는 일주일에 얼마를 투여할 수 있어, 나는 한 달에 얼마를 여기다 지불할 수 있어 라고 비용으로 저희가 여쭤봤어요. 그래서 요 각각의 얼마 그리고 몇 시간이라고 적어주셨고 저거는 적어주신 거에 평균치가 이제 적정이 된 건데 그래서 주민분들이 일주일에는 4시간 43분을 내가 이 주민자치 활동에 투여할 수 있다. 꽤 높게 나왔고 한 달에 3421원을 내가 주민자치 활동에 지불할 수 있어 라고 하셔가지고 이 주민자치의 이 활동에 대해서 되게 의미를 크게 보고 있다고 저희가 느꼈고요. 다음은 저희가 그 FGI를 통해서 몇 개 발췌한 건데 주민 인터뷰를 하면서 주민들이 이제 활동을 통해서 주민 역량이 좀 강화되고 있다는 거랑 동이 변화하고 있다는 걸 좀 알 수 있었는데 그 주민자치 사업을 하면서 동 단위에서 같은 어떤 공간에서 다른 주민들과 하고 있다는 게 되게 의미를 느꼈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전에는 동네에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은 또 지역에 관심이 막 가게 되고 동주민센터에 하는 행사에도 참여하게 되고 이래서 주민자치 사업을 알면서 많이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다음에는 또 개인의 동의 발전도 있었지만 또 개인적으로 성장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러니까 집에서 뭐 전업주부였는데 총회에서 의제를 발표하는 프리젠테이션도 하고
이 총회 뭐 제안 설명하는 것도 사업 설명하는 것도 처음에 되게 떨었었는데 이제는 잘할 수 있다. 약간 이렇게 느끼신 분도 있었고 마을 활동에서 의제 발굴하는 사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원래 경력이 단절되어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다시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동네에 대한 문제에 대한 시각도 생기고 시야가 넓어진 것 같다라고 이제 응답을 해주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에 기존에 있던 분이랑 새로 오신 주민분들이 의견 충돌도 있고, 근데 또 그 과정에서 또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도 있었고, 또 각자의 범위 안에서 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뭐 동별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좀 약간 문화가 변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봤습니다. 네. 그럼 이상 저희가 성과를 다양한 주민 참여, 그다음에 주민 공론장, 참여 주민 인식, 민간 협력 성숙, 사회적 자본 형성의 5개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저희가 요 연구의 목적이 성과를 찾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정책과 지원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가운데 또 그 가운데 주민들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하는 연구가 되려고 하고 있고 10월 달부터 주민자치의 설문조사를 진행하니 온라인이지만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 서울마을센터 고양 선생님께서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이렇게 주요하게 주민자치 활동을 하시면서 주민분이 이렇게 동단위 활동에 대해서 좀 알게 됐다. 그렇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기의 역할을 수행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효능감을 느끼고 계시다가 좀 주요하게 다가오긴 했어요. 저희가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제 주민분들과 함께 주민자치회 활동하고 계신 저희 간사님 이야기를 좀 들어볼 건데요. 그 주민자치회에 처음 참여하게 된 계기부터 이제 올해 활동하시는 그 모습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역촌동에 살았는 지가 꽤 오래됐어요. 한 30년? 대학 졸업하고 나서 바로 서울로 올라와서 역촌동에 자리를 잡았는데 뭐 그 정도 오래 살았으면 아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집 언니도 알고 그랬는데 제일 처음에 마을 활동이라는 걸부터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옆집 언니가 항상 바쁘다고 그래서 그냥 바쁘면 가서 거들어 줄게. 나 불러.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언니가 부녀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부녀회 소속이셔가지고 그냥 부녀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부녀에 들어가니까 부녀회 분들은 아무래도 그 마을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으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걸쳐진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분들이 그 찻동 그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한번 해봐라. 그거 되게 재밌고 좋아.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찻동 사업이 뭔지 모르지만 일단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욕심에 또 찻동 사업을 한번 해봤거든요. 거기 그 바늘로 모이다라는 그런 모임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처음으로 하게 됐어요. 뭐 사업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했어요. 그러다가 그걸 가지고 뭐 양로원에 갖다 드리고 뭐 쭉 갖다 드리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뿌듯해 하잖아요. 뭔가를 했다는 마음에. 그리고 나니까 또 이번에는 구청에서 또 뭔가 공모 사업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또 그 언니들이랑 동생들이랑 해봐 막 이래가지고 또 했어요. 또 얼떨결에. 그리고 거긴 또 이제 그 전통 자수를 좀 살리자 이런 마음에서 좀 자수 쪽으로 해서 그 소품 만들기 하면서 바늘수다라는 이름으로 그 구청에서 하는 공모 사업을 또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거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집에 아는 애들 부르고 뭐 아줌마들 부르고 이렇게 해서 쭉 모아서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거 뭐 그때는 강사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모여서 만드는 거 가르쳐주고 하나하나 작품 나오면 떠들고 그러면서 막 이제 웃으면서 이러는 그 어울리는 것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활동을 하다가 그랬는데 오늘은 갑자기 이제 주민자치회 뭐라고 아는 언니가 또 서류를 갖고 와서 쓰래요. 저보고. 그래갖고 이거 뭐냐니까 그냥 일단 쓰래요. 오늘까지 내야 되니까 무조건 쓰래요. 그래갖고는 이 언니가 또 나 이거 안 쓰면 큰일 나나 보다. 이러면서 제가 막 열심히 썼어요. 그 밤 9시에 넘겨드렸어요.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언니 그거 어떻게 됐어? 너 떨어졌어? 이러니까 그래갖고는 아니 꼭 사람이 모자라서 부르는 것처럼 해놓고는 떨어졌다 그러니까 되게 막 기분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3월이 됐는데 또 밤중에 또 옆집에 사니까 밤중에 또 갖고 와서 또 쓰래요. 안 해. 또 떨어지면 요번에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절대 안 떨어지니까 쓰래요. 그래 요번에 또 큰 마음 먹고 또 썼어요. 그랬더니 이제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갔는 데가 그 주민자치회라는 데라고 그러더라고요. 갔는데 뭘 하는지 몰라가지고 제가 주민자치회가 뭐예요? 뭐 사전도 뒤져봤다가 뭐 한자 공부도 좀 해봤다가 물어도 봤다가 뭐 대답을 제대로 해주시는 분이 없어요. 그냥 주민자치회 이름은 들어봤는데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쭉쭉쭉쭉 가다가 보니까 그 다음에 서울형 주민자치회로 바뀐대요. 뭐 서울 주민자치회도 모르는 사람이 뭐 서울형 주민자치회 이름 바뀌었다고 알겠어요? 그냥 그런데 또 모르는 상태에서 또 쭉 다녔어요. 근데 이제 저 역촌도 같은 경우에는 그 새로 들어오신 분 주민자치위원님들이랑 그 전에 계신 주민자치위원님들이랑이 조금 골이 생긴 거예요. 아무래도 그 예전에 계속 주민자치회 하시던 분들의 그 터줏대감 같은 이렇게 수염 잡는 그 분위기하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 좀 젊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일단 회비에서부터 부딪히기 시작해서 계속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회장님도 다시 선출이 되고 임원진도 다시 구성이 되고 그러는 가중에 이제 그 간사가 필요하잖아요. 그 간사가 제가 뭔지 알겠어요. 열심히 그냥 가방 메고 따라다녔는데 근데 간사를 하래요 저보고. 제가 간사가 뭐예요?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와서 그냥 평소 하던 대로만 하면 된대요. 저 평소 하던 대로 그냥 가서 밥만 먹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와서 그냥 하면서 배우면 돼. 근데 딱 하나만 지켜주면 돼. 그러니까 그 중간자 입장에서 옛날 자치위원님들이랑 새로운 자치위원들 간에 어느 쪽으로도 치우쳐지지 말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자 입장에서 중립을 지켜가면서 다 의견을 받아들여서 되도록이면 그걸 다 수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회의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우리가 자체가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 일단 안정이 돼야지만 뭐가 되지 않을까. 이래서 그 역할만 잘해 달래는 거예요. 저희 간사님한테 이 역할이 주어진 중립을 지키는 이 역할이 간사님의 역할인지 좀 궁금해져가지고 네 팀장님이 한번 사실 정치적 중립이라는 건 철학적으로 없는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어쨌든 회장님께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거는 사실 그거는 간사님의 역할보다는 회장님의 가장 핵심적인 고유 역할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중책을 또 맡고 계신 또 뭐랄까 엄청난 간사님. 인 것 같아서 네 그럼 이제 또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좀 어려우셨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근데 그러면 이제 올해 주민자치회는 좀 어떤 모습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동이 인구가 많은 관계로다가 저 사업비를 좀 많이 받아요. 저희도 8천만 원이 넘게 주민세 사업비를 받고 구예산 사업도 하고 참예산 사업도 하는데 들으시면 좀 놀라시겠지만 저희들이 올해 사업이 원래 16개였었어요. 그 16개 사업 중에서 코로나 때문에 대면해야 되는 이런 사업들은 빼고요. 그나마 저기 그 복지분과에서 된장 담그기를 하는데 저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저 장독대가 많잖아요. 저 장독대가 사실은 저희들 장독대가 아니고요. 이게 왼쪽에 있는 장독대가 저희들 장독대고요. 오른쪽에 있는 장독대는 진천에 있는 저기 장 만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매주 사는 시기가 안 맞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저 진천에 가서 같은 가격에 딜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요 가격에 이 메주를 주실 수 있냐고.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담근 메주를 사서 저걸 저기서 이제 저희들 주민 회장님이시거든요. 저 회장님이 다 읍계에서 이렇게 한 10분 정도 복지국가 분들이 가셔가지고 읍계에서 저걸 비닐에 다 담아서 동해 갖고 와서 저희들이 있는 그 장독이 저희들 이렇게 있거든요. 저 장독에다 다 옮겨 담아서 이제 숙성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저희들 저 옥상이 3층인데 직원들이 도와주시고 해서 저 3층까지 박스 한 20개 넘는 박스를 들고 다 올라오셔갖고 저렇게 담아서 지금은 아주 잘 익고 있어요. 저 된장이. 그다음에 그 지역자원조사분과에서 임용이랑 그 체육교실, 운동교실을 하고 있는데 건강교실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임용 같은 경우에는 그 밀폐된 공간에서 활동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게 그 저희들 그 주민센터 앞에 그 공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기다리시는 분은 저기 뒤쪽에서 기다리시라 그러고 미용하시는 분이 이렇게 다 5시간을 활동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20분 정도 저렇게 임용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여기는 그 같은 분과에서 하는 건데 그 아침 9시에 저렇게 동네 분들을 모아서 저렇게 건강교실로 해서 이렇게 둘레길이나 그것도 실내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둘레길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넓은 공터가 나면 저기
그 선생님이 앞에서 이제 운동을 가르쳐 주시고 요가도 가르쳐 주시고 하면서 저기서 이제 운동하시면서 그 하루에 한 4시간 내지 5시간 동안 활동을 하시는데 한 그 2주에 한 번씩 저런 활동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 분과도 되게 사업이 잘 되고 있는 분과고요. 그리고 이건 그 구참 예산으로 노노케어라고 하는데 이 노노케어는 연세 드신 분을 케어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분들이 다 연세가 거의 환갑이 다 되신 분이에요. 저분들이 오셔서 아침에 요리를 저렇게 하세요. 요리를 다 하셔갖고 1인당 두 분을 배당을 받아요. 그분들한테 직접 대구를 갖다 드리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한테 갖다 드리면서 그 반찬을 나눠드리는 그런 봉사인데 올해 저게 지금 한 5번 정도 했는데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10월 달부터 다시 할 예정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올해 그 마스크랑 이 손소독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동도 많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겨울 마스크, 그다음에 여름 마스크, 어린이 마스크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뭐 겨울 마스크는 일괄적으로 거의 동에서 일시적으로 막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저기 어린이 마스크, 여름 마스크는 저희 동이 제일 먼저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장 조사를 나갔었어요. 동대문에. 왜냐하면 겨울 마스크를 하다 보니까 단가가 이렇게 거긴 패키지로 사게 되면 아무래도 단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을 떠서 하면 안 되겠나 이래서 그 동네 분들 또 재봉하시는 분들 이렇게 옷 만드시는 분들이 재단을 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직접 동대문 가서 천 떠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좋은 게 뭐냐 하면 천을 뜬 게 좋은 게 아니고 제가 먼저 갔다 오니까 다른 동들이 계속 저한테로 연락이 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집이 싸더라. 이게 시장 조사를 제가 먼저 했으니까 그분들하고 공유를 하면서 너무 친해진 거예요. 그분들이 고맙다 그러고 하면 또 제가 또 기분이 좋고 이래서 그 시장 조사를 이제 거의 대표로 한 것처럼 그래서 시장 조사를 해서 그 여름 마스크는 그 겨울 마스크보다도 한 배 이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같은 금액을 가지고도. 그렇게 만들어서 저 나눠드렸는데 저거 나눠드리면서는 조금 그랬던 게 뭐냐 하면 그 중복으로 받으시는 분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이제 구청에서 마스크 나눠드릴 때 받고 동에서 나눠드릴 때 또 받고 적십사에서 나눠드릴 때 또 받고 뭐 그러니까 저희 마스크를 드리면서도 그분들이 좀 반갑게 막 이렇게 가져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 집 마스크 많은데 뭐 이러면서 가져가시는 분도 사실은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 행정 쪽에 어떻게 저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골고루 혜택이 주어지게끔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조금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다음에 손소독제 저거 생각보다 되게 쉽더라고요. 손소독제 만드는 게 한 4가지만 딱 섞으니까 손소독제가 나와요. 그래서 손소독제랑 마스크랑 같이 해서 드리면 좋겠다고 해서 저 회장님 이렇게 잡고 계시잖아요. 아까 그 장면에서 손소독제랑 같이 해서 전달해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넘겨주세요. 이거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가치돌봄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이 로컬푸드 사업이라는 그 다른 지역의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들이랑 협업을 해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또 왜 그 직접적으로 농촌하고 같이 직거래 장터를 만들어서 좀 싸고 좋은 물건을 나눠드리자 이런 취지에서 지금 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저희들 올해 하여튼 이런 식으로 강좌도 들으면서 그러니까 올해 사업은 지금 이 정도로 진행되고 있고 한 2개 사업이 더 있는데 그 사업들은 그냥 회의하는 장면 이런 것밖에 없어갖고 제가 사진을 올리기가 그래서 뭐 설문조사 이런 것들도 물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사업을 저희들이 16개 사업 중에서 4개 사업 정도를 내년으로 이월하기로 하고요. 한 12개 사업은 그냥 올해 중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일단 코로나가 조금만 떨어지면 그러니까 바로 스탠바이 된 상태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아까 화면에서 그 활동하시는 게 그 저희 부러웠던 게 그 어르신들 노노케어 할 때 음식 만드신 장소 네. 있잖아요. 그 장소는 어디를 통해서 하신 건지. 그게 저희 동의 자랑이거든요. 저게 저희들이 3층 조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뚝뚝 떨어져서 회의하라 그럴 때 가끔 회의장으로도 쓰이고 저기는 조리실이고 이 반은 그
상이랑 이거 놓을 수 있는 공터예요. 그래서 회의할 때도 저기서 가끔 해요. 왜 자리가 넓으니까 이 공간에 한 4배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조리실이 있다는 게 역촌동의 되게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저기서 요리교실도 하고 그래요. 보통. 네,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달라진 주민자치의 모습을 요청드렸었는데 느끼기에 코로나가 없었으면 얼마나 더 많은 사업을 했을지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그 2017년부터 1단계로 시작한 이제 도봉구 방학 3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이제 1단계 자치구는 동자치 지원관님의 이제 활동이 종료돼서 이제 다른 방식으로 좀 공농장 코디네이터 저희 안진수 코디님이 이제 활동하고 계신데 좀 생소할 수도 있어서 혹시 공농장 코디네이터가 좀 어떤 역할인지 잠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인사드린 방학삼동 주민자치회 공농장 코디네이터 안진숙입니다. 공농장 코디네이터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저희 주민자치회 1단계 그 26개 동 중에서 7월 초에 그 지원관 제도의 일몰로 인해서 지원관님들이 빠져나가시고 그 사무국을 간사님 혼자 하시기에는 많은 인력 그러니까 일들이 많으니까 서울시에서 서울시 뉴딜 일자리 정책으로 해서 저희 공농장 코디네이터를 이렇게 지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업무는 일단은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코로나19도 있고 그러니까 간사님의 보조 역할을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관님 역할을 간사님이 많이 하시고 현장에 맞춰서 각 동에 맞춰서 아마 그 코디님들이 각자 자기 역할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안직수 코디님도 이제 이 코디 역할 하시면서 이제 주민자치회로 들어왔다기보다 이제 지역에서 좀 활동을 하신 걸로 좀 알고 있어서 쭉 이제 계속 이게 주민자치에 어떻게 좀 참여하게 되셨는지 또 어떤 활동하고 계신지 또 뭐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지 그 방학 3동 주민자치회 사례 소개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사진에 저희 아들 사진을 넣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을 활동을 시작한 계기는 지금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9살인데 그 아들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늦은 결혼과 출산으로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근데 외아들이고 제가 너무 늦게 아이를 낳다 보니까 항상 고민이 우리 아이가 몸과 마음이 좀 건강하게 컸으면 좋겠다. 얘를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 이게 항상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그 아파트 모집 광고에 통장 모집을 딱 보는 순간 저희 친정아버지도 저희 시골에서 어렸을 때 이장이셨는데 어디 동네 이렇게 다니면은 쟤 누구네 집 딸내미 뭐 이러니까 그 부담감도 좀 있지만 또 예뻐해 주시고 이래서 저의 행동도 조금 조심스러워지는 것도 있고 이렇게 또 굉장히 좋은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다. 나도 통장을 해야겠다 해서 이렇게 통장을 지원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 42살인가에 통장을 했는데 굉장히 젊은 통장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은행나루 2층에 은행나루 카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지기 봉사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마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저기 사진을 보시면은 제가 6살 저희 아들을 손잡고 2017년부터 방학삼동 나눔이웃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지역의 소외계층 어린이들을 위한 사업으로 간단한 요리교실과 그다음에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전달 그리고 아이들하고 함께 놀아준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물론 요 사업할 때도 저희 아들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도 6, 7살이니까 어린데 제가 다른 형 누나들 예뻐해주고 이러니까 처음에 막 울기도 하고 막 지금 뭐 질투하느냐고 조금 난감했지만 그래도 조금 지나니까 형 누나들하고 그러니까 친해지고 또 그러면서 아이도 성숙하고 또 저도 조금 발전하는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저 2017년도 하반기쯤 주민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자치회와 중간조직 지원 등에 관해서 설명을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게 아마 1단계 그 주민자치회 사업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때 주민자치학교 수료에 대한 그 필요 의무 교육 시간과 또 활동을 하면 시간에 대한 그 많은 할애 그리고 저녁에 회의 같은 그런 거에 부담에 사실은 그래서 살짝 주민자치위원은 못 하겠고 그냥 분과원 활동으로 시작을 했던 게 지금 보시면은 방학삼동
아까 넘어가시면은 그 문화예술 분과에서 활동을 했고 맨 처음 2018년 저 때가 제 기억으로는 5월달에 방학삼도 주민자치회 첫 의제 발굴 워크숍이었습니다. 저때 저 구석에 저도 있고 제 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갈 때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면 좀 다른 분한테 민폐가 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뭐 간사님이나 저기 지원관님 그리고 분과원분들이 되게 같이 잘 애기랑 놀아도 주시고 같이 또 의제도 만들고 해서 즐겁게 끝까지 참여를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조금씩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면서 문화예술 분과원으로 2019년 동단위 시민참여 예산으로 동네 역사 문화 걷기를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 지금 제가 주관을 하고 제가 기획도 하고 제가 진행도 했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이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같이 주위에 있는 엄마들이 좀 젊은 엄마들이니까 맞벌이부도 많으니까 평일에는 사업할 이런 거에 좀보다는 주말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을 이용한 사업으로 그래서 저때 저희가 한 40명까지 제가 동네 엄마들 다 데리고 참석했던 행사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시면은 이건 저희가 2018년 19년 방학삼동 1회 2회 주민총회입니다. 저희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죠? 그리고 다음에 사진을 보시면은 이거는 2019년 여름에 엄청 폭염으로 갑자기 되게 더웠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눔복지분과에서 주민세 환원분 의제로 무더위 탈출, 혹서기 가정방문 의제로 독거 어르신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을 행정직원 한 명하고 주민자치위원분 한두 분 정도 이렇게 같이 팀이 돼서 방문해서 어르신들 잘 계신지 그리고 또 여름 잘 나시라고 응원해드리고 그런 행사에 같이 참여했던 사진입니다.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시작했다가 제가 여성센터를 통해서 그 전산회계 자격증 따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학년이 되고 이제 학교 들어가면서 이제는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러다가 저희 아는 지인을 통해서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주민자치회 공론장 코디네이터 요 모집 광고를 저에게 권하시더라고요. 지역에서 가깝고 우리 가까운 구에서 활동할 수 있고 내가 사는 지역에서 그리고 우리 그 주위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네가 많이 잘했던 일이니까 해보는 건 어떻겠니? 그래서 제가 지원을 했고 다행히 방학삼동 주민자치회로 배치가 돼서 간사님하고 저희 회장님, 부회장님들과 같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사실은 아시는 분들이 솔직히 더 많았습니다. 근데 그게 좋은 점일 수도 있고 조금 힘든 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마인드 컨트롤 제가 조절을 하는 거고 근데 저는 다른 무슨 코디 분들이 혹시 그 자기 동을 할 건지 아니면 다른 동을 할 건지 이렇게 혹시 그런 게 있다면은 전 자기 동을 더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험으로서 제가 코디가 되니까 저희 동에 정말 아까 간사님이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눈을 막 이렇게 붉히고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여기 뭐가 불편해. 저기에 뭘 설치했으면 좋겠네. 우리 동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저는 아무튼 애착이 더 가는 거 보니까 다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기 동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제가 4월 13일 날 그 OT를 거치고 그다음에 4월 16일부터 방학삼동 주민자치회로 출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4월 16일 날 첫날 출근하는 날 임원회의를 했습니다. 6시 30분에. 근데 제가 그날 가서 정말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냥 가도 된다는데 가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전에 분과원으로서 들었던 얘기하고 전혀 정말 제가 다른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정말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주민세도 그냥 흘려 들어갔고 시민 참여도 들어왔다 나갔는데 그때는 막 메모도 하고 정말 열심히 할 생각하니까 굉장히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방학삼동 보면 제가 4월
그 이후로 출근한 이후로 현재 사무국회의는 18번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계속 일주일에 한 번, 주 1회 저희 부회장님 2분, 그리고 저 간사님, 그다음에 저희 항상 그 행정 담당자가 참석해서 6명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원회의는 현재 제가 6회 정도 참여했습니다. 임원회의는 사무국 인원에다가 저희 분과 5개 분과장님들이 포함된 서 그 매달 첫째 주 목요일에 진행을 하고요. 요 회의 전에 안건을 공지하고 그다음에 다들 숙지하고 오시라서 숙지하신 후에 참석하시고 안건 공유와 토론을 통하여 회의 진행과 의결을 그 자리에서 합니다. 그다음에 전체 회의는 현재 제가 3번을 했는데 한 번은 그 대면 회의를 했고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2번은 SNS를 통한 비대면 회의를 했습니다. 요 비대면 회의는 저희가 3차례에서 하는데 먼저 전체 회의의 전체 톡방에 찬반 비대면 회의에 대한 찬반 투표를 여쭤봅니다. 그래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하시면은 저희가 임시 톡방을 개설을 해서 그 임시 톡방에서 의제 상정 그거를 또 다시 투표를 합니다. 그러면 또 승인 여부에 따라서 나중에는 그 안건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투표를 또 이렇게 계속 저희는 주민세 환원분하고 시참의 예산, 부참 예산 다 우선순위 투표까지 다 저희가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서 저희가 2번은 저렇게 비대면 회의로 전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회의로 앞에 보시면 저희가 민간 협력 회의하고 뭐 동비전 수립 설명회 간담회, 뭐 자치회관 운영회, 분과장 워크샵, 분과회 등 이거를 제가 참석했는데 저희 회장님이 꼭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건 빼놓을 수가 없는데 동비전 수립 설명회 간담회는 저희 방학 사람들이 선도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저희 회장님 적어주신 거. 그다음에 주민자치 임원 대상으로 설명회는 현재 끝났고 행정까지 설명이 끝난 걸로 그건 알고 있고 일반 그 주민 상대로는 아직 코로나19 때문에 미정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상황은 저희 그 분과원 현황입니다. 저희 나눔복지분과, 마을미디어분과, 문화예술분과, 아동청소년, 자연생태환경분과에서 현재 총 66분의 분과위원분과 자치위원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분과활동 내용을 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오기 전인데 코로나19랑 관련이 있어서 제가 올려봤습니다. 왼쪽은 저희 그 주민자치위원분들께서 손수 특별 모금을 내셨습니다. 코로나19로 좀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달라고 해서 그거를 저희 회장님께서 동장님께 전달하셨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보면은 저희 주민자치위원분들께서 저희는 95%가 그 저희 방학삼동은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별 다니면서 동 입구를 다 방역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희 자연생태 환경분과에서 5월 6일 날 친환경 화단 가꾸기로 완료된 사업이고요. 저 왼쪽에 있는 전단지는 제가 처음으로 만들어 본 전단지입니다. 괜찮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5%가 아파트다 보니까 제 아파트 화단을 예쁘게 좀 가꾸기 위해서 그 아파트 동별로 그 신청을 받아서 접수한 다음에 저희가 선정을 해서 예쁜 꽃모하고 그다음에 저희 편말을 나눠드리고서 각자 동별로 아파트 동별로 심었던 그런 사업이고요. 이건 나눔복지에서 그 손꽃사랑 행복 나누기 서울시 참여 예산 사업입니다.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1차 진행밖에 안 됐는데요. 이 손꽃사랑 행복 나누기는 고유 명절을 기억하고 뭐 절기에 맞는 음식을 해서 어르신들과 좀 차상위 계층 분들께 나눠드리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요 5월 14일 요때가 제 기억으로는 엄청 그 코로나가 확산되기 바로 전이라 정말 요거 할 때 되게 조심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직접 저희 분과원들이 만드셔서 1대1로 직접 갖다 드렸어요. 간사님과 저는 서로 수없는 질문과 대화를 통해서 서로 알아가면서 지지하고 소통하고 업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원관님이 좀 나가신 자리 간사님이 워낙 노련하시고 오래되셔서 잘 이렇게 메꾸고 계시고 저는 그 옆에서 서포트만 하시는 단계입니다. 다행히 저는
주민이었고 방학상동 주민이었고 또 주민자치나 마을 활동을 조금 했던 사람으로서 이 뉴딜 일자리라는 걸로 코디네이터에 들어와서 업무 수행하는데 좀 솔직히 빨리 적응한 편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업이 있지 않아서 그렇게 아직은 솔직히 힘든지는 모르겠지만 그 외에 아닌 좀 다른 사람이 이렇게 들어와서 그 업무할 때는 간사님하고의 그 업무 배정이 과연 조금 원활할지 그거는 저희 동이 아닌 어떤 다른 동이더라도 그거는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좀 쉽지만은 업무 배분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 방학삼동은 좀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게 제가 주민자치 일반 분과원이 있을 때하고 제가 봤을 때 처음에 와서 놀란 게 와 이렇게 많이 회의를 해? 와 이렇게 많은 단계를 거쳐 그리고 와 이렇게 많이 이게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밖에서 봤을 때는 사무국에 안에서 별로 하는 일 없는데 근데 안에서 막상 들어와서 깊숙이 보니까 정말 회의도 많이 하시고 또 정말 많이 고민하시고 똑같은 하나의 일을 갖고도 수없이 많이 그러니까 민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많은 회의와 많은 또 서로 간의 소통과 이게 굉장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놀래고 그리고 내가 밖에서 봤을 때 혹시 좀 너무 그분들에게 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나 좀 죄송한 마음도 솔직히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느낀 거는 저처럼 좀 시간이 없다고 해서 시간을 못 할 것 같아서 미리 나는 여기서 주민자치를 안 해 아니면 마을 활동 못 해 이런 사람들에게 조금 그게 진짜 시간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우리 마을에 대한 관심이 있고 이들에게 어쩌다가 나가더라도 한 번쯤은 지지해주는 말, 응원의 말이라든가 이런 관심 이런 게 더 중요하니까 그냥 어쨌든 같이 참석해주는 이게 중요하다고 꼭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저희 방학삼동 주민자치회는 11월에 주민자치위원 추가 모집 교육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그 주민자치위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저도 의결권을 갖고서 주민자치위원이 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11월에 꼭 교육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만일 제가 이거 코디가 사실은 저는 제가 12월까지인지 아니면 내년에 다시 연장이 될지 사실은 모르지만 그게 제가 12월에 그만두고 연장이 되고 그걸 떠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방학삼동 주민자치회 그리고 방학삼동 마을활동을 꾸준히 할 거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저희 발표를 되게 들어보니까 이제 저희 서울마을센터 구하영 선생님께서 이제 1, 2단계 주민자치회에 대한 연구 결과 설명해 주셨고 저희 이은미 간사님께서 이제 역전동 사례 들어주시면서 어떤 활동하고 계신지 그리고 코로나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고 이제 안지수 코디님께서는 이제 1단계 자치구가 이제 동자치 지원관 없이 어떤 방식으로 또 운영되고 있는지까지 안내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2012년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좀 슬로건처럼 했던 말은 이제 1000개 마을 이제 10,000개 이야기라고 했었는데 저희가 아직 주민자치회는 이제 전동에 실시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곧 몇 년 뒤면 이제 425개 전동에 이제 주민자치회가 설치가 될 예정이고 그럼 그에 따른 이제 425가지의 다양한 또 주민자치회 이야기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저희가 앞으로 나올 저희 주민자치회의 어떤 저희 선배님들을 좀 모시고 또 들려줄 이야기를 이제 2부의 토론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부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2부 순서 저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부는 저희 토론을 진행할 건데요. 토론 타이틀은 우리가 그리는 미래. 그러니까 주민자치가 또 어떻게 저희가 그리는 주민자치의 모습이 어떤지 저희가 먼저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어떤 제도가 좀 필요하고 어떤 데는 어떤 건 되게 문제가 좀 많았다. 좀 강하게 얘기해 주셔도 되고 또 내가 생각하기에 좀 필요한 제도는 뭐 이런 거였다. 좀 이런 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간단하게 소감 좀 얘기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저희 동 간사님과 위원님들이 제일 훌륭하신 줄 알았더니 네, 은평구에도 도봉구에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 간사님들 대단하시다. 또 위원님들 그렇게 열심히 마을을 위해서 저는 동자치원관이 되면서 느꼈던 건 마을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들이 계셨던 거를 제가 미처 몰랐었던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도 좀 있었고 약간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었고 이렇게 마을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 팀장님도 네, 그 이제 그 이웃과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주민자치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잘 연결되긴 했구나라는 생각이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자치 활동이 좀 더 효과적이고 또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력들을 발휘해 볼 수 있을까? 이건 앞으로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될 주제 같아서 이제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 앞서 저희가 요청드렸던 것처럼 되게 사실 그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동자치 지원관의 역할이 어떤 건지 좀 잘 모르실 수 있어서 혹시 간단하게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동자치 지원관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사실 서울형 시범 사업에서 그 동자치 지원관이라는 게 특화 사업이고 분과 활동 뭐 이 두 가지가 그런 부분인데 이름 그대로인 것 같아요. 주민분들이 자치를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뭐 주민자치회 구성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시는데 세부적인 그런 단계마다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동자치 지원관입니다. 저희 지원관님께는 저희가 사전에 미리 요청드렸던 내용이 있는데요. 그 지속 가능한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의미와 또 실질적 동단위 운영을 위한 대안인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좀 이야기를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주제를 받았을 때 이 어려운 주제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 네. 진짜 고민이 많았지만 그래서 저희 간사님하고 또 위원님들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바탕으로 저는 오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그 느낀 점은 주민자치회를 시작하면서 그 이전에도 많은 주민분들이 마을 활동을 하셨었는데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조금 더 달라진 부분은 예산을 실행하시고 그런 부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어려워하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지속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안이 이제 여러분들께서 사실 좀 이런 부분들을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작은 성공 경험, 아주 작은 것부터 계속 단계별로 나가서 그분들에게 좀 자신감을 심어드리고 이런 것들을 직접 계획하면서 실행해 보신 그 과정에서 책임감을 좀 향상시켜 드리는 게 대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주민분들은 이미 저희보다 마을 활동에 대해서는 전문가셨어요. 그래서 마을 활동 딱 하면 어떻게 딱 진행하고 어디서 장을 봐야 하고 이미 지역에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계시죠. 아까 간사님이 여러 아는 언니, 옆집 언니, 동네 언니 이렇게 많은 자원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주민자치회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 부분에서는 전문가셨지만 조금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평가하고 이런 문서 작성 그런 것들이 이제 계획하는 것까지는 구도로 되시는데 그 언어들을 서류로 옮기는 걸 너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고 그 예산에 맞춰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 처음에는 이렇게 계획하셨지만 막상 시장 가보면 또 마음이 바뀌시기도 하고 다른 걸 사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간사님이나 위원님들하고 조금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은 계획대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주민분들께서 제일 많이 하셨던 말씀은 갔더니 더 싼 게 있는데 왜 이대로 써야 돼? 뭐 이런 말씀들이셨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대로 좀 쓰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는 저도 좀 힘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카드로 사용해야 되는 부분들 뭐 이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계셨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래서 주민분들이 조금 더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정 중에 물론 2년의 시범 기간을 거치면서 저희 주민분들도 이제는 많이 익숙해지셨어요. 카드 돼야 되지, 뭐는 어떻게 돼야 되지, 계획과 맞춰 써야 되지. 그런데 아직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은 지침에 관련된 부분들, 사업 계획서 보고서를
토론은 충분히 많이 하셨어요. 이제는 정말 아까 표에서도 보셨듯이 수도 없이 많은 공론장을 통해서 얘기는 잘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문서로 옮기는 부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직접 저희 동에서 해보는 부분은 목표라던가 일부분을 이제 차근차근 쓰게 해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초안을 써가지고 오시면 제가 언어를 조금씩 교정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꾸 이제 해보시면서 아 이거는 이제 이번에는 직접 주민분들께서 쓰셨다는 경험을 해보게 해드리고 그리고 평가 보고에도 저는 일부분은 주민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게 사실은 간사님이나 지원관이 많은 문서 작성을 하지만 저는 보다 많은 위원분들이 이걸 참여하셔서 본인들께서도 이게 참여하고 있다는 주체성을 가지시면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도 생기시면 그런 부분을 동운영에 정말 말 그대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주민들이 알기에 너무 어려운 행정지침 그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더 제도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문제집만 해도 심화과정, 기초과정 이렇게 다 분류되어 있는데 저희 주민분들이 받은 동단위 계획형 무슨 보조금 지침 뭐 이런 것도 뭐가 바뀌었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행정용어로 쓰여 있다 보니까 가끔 주민분들께서 저한테 나도 공무원 시험 볼 걸 그랬나 보다 이런 농담도 하실 정도로 이렇게 많은 거 그리고 식비 다과비와 이게 행사 운영비로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되게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좀 주민자치에 맞는 또 마을 공동체에 맞는 그런 용어로 쓰여진 지침들 그리고 주민들이 사실 행정 전문가들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는 조금 더 유연성이 있는 예산 운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좀 되면 더 훨씬 더 주민분들께서 운영하시기 쉽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저희가 늘 그 협력 네트워크 요새 그런 단어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마을과 협치 막 이런 얘기 하시면서 아까 단장님도 사회적 경제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마을에는 뭐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또 마을 공동체 막 아까 간사님이랑 말씀하셨지만 이름도 다 익숙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 계속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사업들의 목적은 주민을 위해서 들어온 건데 정작 주민들은 이렇게 오라는 게 많고 하라는 게 많고 그렇다고 어려움을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떤 사업 간의 칸막이를 좀 없앨 수 있고 그래서 주민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그런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이 마련돼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동에서는 청년 활동가들이 도시재생 코디네이터들, 뭐 협력 팀장님들이 같이 저희 청년 활동가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하게 됐던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었거든요. 우리 같이 교육할 수 있는 건 없을까?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그래서 최소한의 그 주민들의 노력만 가지고도 주민들이 보다 행복하고 안전하고 그런 행복한 마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민민협력 네트워크, 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축하는 것이 좀 실질적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민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민간 네트워크도 매뉴얼에 보면 뭐 몇 회 이렇게 회의해야 되고 동장님하고 회의해야 되고 뭐 이런 내용도 나와요. 그런데 사실 행정이 담당자가 누군지에 따라서 그 네트워크는 굉장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관이 주도하는 네트워크가 아닌 민이 주도하는 네트워크로 민간협력적 네트워크는 구성되고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주민분이나 저희들만의 노력으로는 좀 되지 않지만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이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하다 보면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네 번째 대안은 저희 주민자치회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좀 더 온라인에 익숙한 그런 지원들을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주민자치회가 거의 멈춰 있잖아요. 그래서 하려고 했던 사업들도 주민들 대면하기 어려우니까 멈춰 있고 또 이런 부분들 모이면 안 되고 근데 주민자치회는 사실 모여야 하고 마을은 함께 해야 하고 이런 취지에서 시작됐지만
현재로는 거의 멈춰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사실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미 10여 년 전부터 1인 가구, 뭐 혼술, 뭐 예전에 드라마에서도 뭐 혼술 남녀 이런 드라마도 있었고요. 요새는 혼밥, 혼영 이런 게 이제는 너무 익숙한 단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르신들도, 그리고 사실 어르신들도 독거노인이라고 표현하지만 1인 가구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꼭 모이지 않아도 좀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익숙하게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번에 주민자치 학교가 전부 온라인으로 되면서 저희 주민분들께서 신청하러 오셨다가 근데 나 이제 그만해야 될까 봐 이번에 주민자치 학교도 온라인으로 연다는데 온라인 못하는 사람들 나 아이디 비번 이런 거 만들 줄 모르는데 나 이제 그만해야 되나 봐. 젊은 사람들만 이제 마을에 참여해야 되나 봐.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쉽게 가르쳐 드리겠다 했는데도 나는 막 이러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께 조금 더 편안하게 온라인을 접합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 참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그리고 사실 저희 사업이 바뀌면서 이제 전부 온라인 콘텐츠들이 각 주민 뭐 마을자치센터 뭐 각 마다마다 막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혹시 그거 다 보세요? 모든 사업 다 올라오면 다 보세요? 사실 저는 실무자이어서 다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 못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하는 부분에 어느 구가 되게 이런 활동도 했네, 저런 활동도 했네. 제가 이럴지언데 주민분들은 더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대한 편안하게. 근데 그냥 본인이 관찰하거나 그런 시청하시는 상황이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참여해 보시면 생각보다 쉽네, 생각보다 재밌네 이런 경험을 해보시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동에서 맡아 있는 동에서는 직접 본인이 소통할 수 있는 장에 사진 2장씩 올려드리고 뭐 예를 들면 글을 올리고 오늘 먹은 점심도 올리셔도 되고 함께 나누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인스타그램이나 많이들 요새 근데 저희 주민자치회 위원님들 중에는 이제 과반수 이상 인스타그램을 쓰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네네. 아니, 사실 저도 안 했었어요 그 전에는. 근데 주민분들께 최대한 좀 익숙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저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사진도 올리고 함께 공유하고 거기에 댓글도 달아보시고 가장 댓글 많이 다신 분은 뭐 그날 제가 점심을 사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자꾸 좀 익숙하게 해드리는 환경이 꼭 저희 동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르신들 아까 그 구하영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발표에도 보면 연령대가 굉장히 높은 분들이 이제 주민자치회에 참여하시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에 좀 익숙한 그런 실질적인 지원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4가지 정도 고민을 봤는데 저희 간사님이랑 굉장히 많은 의논을 했고 네, 그런 얘기를 했었을 때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은 조금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오늘 이런 이야기 나누는 과정 중에서 그거에 대한 좀 해답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 조청선 지원관님께서 이제 그 지속 가능한 주민자치를 위한 대안 4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작은 성공에 대한 경험부터 시작하는 그 단계별로 좀 차근차근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것. 그다음에 좀 너무 지금 복잡한 행정 처리가 좀 쉬워지는 것. 그다음에 주민들을 위한 정말 민관 네트워크, 민민 네트워크가 이제 실질적으로 좀 다가올 수 있게 하는 것.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온라인에 대한 이제 활용 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 이영기 팀장님 발표까지 마치고 나서 이제 종합 토론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팀장님께서 이제 주민자치 사업 단위 하는 역할에 대해서 좀 잠시 설명해 주시고 나서 이제 이어서 발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슬로건은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딱 그렇게 정리하긴 했어요. 뭐 시구동 민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든지 가장 먼저는 우리 이제 지원관님들을 파견해서 현장에 주민자치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어쨌든 돕는다. 그리고 뭐 현장과 소통하고 컨설팅하고 모니터링하고
또 주민 자치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 과정들을 설계하고 지원하고 또 사업에 대한 아카이빙이라든지 점검들 성과 관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을 수행하는 거고 이제 저도 이 질문을 있을 줄 알고 어떤 거가 우리가 가장 큰 걸까 생각했을 때 현장의 얘기를 많이 들어드릴 거 이게 억울함도 많으세요. 어쨌든 제도 개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도 많기도 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부분에 대한 호소도 많이 하시기도 해서 어쨌든 자치활동 과정의 현장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리고 이제 서로를 지지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또 자치활동의 활력을 불어넣게 하는 과정들을 수행합니다. 또한 현장에서 이렇게 제언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뭐 서마종 센터라든지 또 서울시 행정, 자치구 행정에 그런 내용들을 좀 지원하는 역할들도 하고요. 이제 그러고 저희 이제 포인트는 한시적 지원 체계와 어쨌든 주민이 주도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특히 이제 저희들을 또 지원관님들 오해하는 거는 우리는 대신해 주는 존재가 아니다. 잘할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하고 촉진하는 거다. 근데 대한민국 역사 이런 지원 체계가 이렇게 있어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대신 해줘야 되는 걸로 인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이제 가장 어려운 거고 저는 이제 우리 주민자치팀, 주민자치 사업단과 관련해서 예전에 이런 비유를 했었어요. 원래 이제 그 항구에 정박해 있는 많은 자치의 배들이 있다. 원래 그 배들은 먼 바다를 항해하게끔 설계되어 있는 건데 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항구에 정박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구에 정박해 있는 자치의 배들의 안전한 출항을 돕는 거다. 그리고 그 안전한 출항을 돕기 위해서 도수를 올리고 닷을 쳐주는 역할들을 하는 거다. 중요한 거는 우리는 그 자치의 배에 승선하지 않는다. 저는 닷이라고 하는 거는 오래전에 구축된 행정의 관행들, 또 행정의 강력한 영향력들이다. 그리고 닷은 낯선 항해를 위한 동기부여다. 저는 그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은 자치의 배들이 좀 새로운 데 모험도 해보고 또 다양한 항해 여정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실은 가장 문제의식은 너무 이러다가 획일화되지 않을까 자치 활동들이 그럴까봐 좀 걱정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준비된 내용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별로 준비를 못하긴 했는데 늘 우리한테 이제 있는 내용이긴 했었어요. 기본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주민 주도로 실질화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는 공조직으로서의 자치를 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자치에 대한 문제의식은 권한과 책임이 효과적으로 부여되지 않는 제도의 실패다. 절대로 주민의 실패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늘 경험해왔던 20년간 이어왔던 주민자치 1.0의 제도는 명확히 제도의 실패였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주민자치 2.0인 서울형 주민자치에도 좀 더 강력한 제도적인 어쨌든 권한이라든지 책임성이 부여돼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는 법적 기반이다. 법적 제도적 기반들은 법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아직 우리의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법적 기반들은 취약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올해 안에 좀 조속하게 통과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뭐 주민자치 권한과 이상 강화, 뭐 대표성이라든지 안정적인 재원 확보는 기본적인 법적인 기반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게 반드시 마련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있어야지만이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수고와 노력들이 어쨌든 증발되지 않을 것.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자율성과 독립성이 어쨌든 확보돼야 된다. 또 예산 지원도 거기에 맞게 어쨌든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2년 주기 또는 1년 주기의 예산 지원에 맞춰서 설계된 주민자치와 관련해서는 사업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특히 한여름에 해야 될 총회에 맞춰서 모든 주민자치 일정들이 상반기에 집중돼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피로감들이 있기도 하고 또 지원 인력에 대한 한시적인 설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다. 뭐 그래서 새로운 지원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 지속 가능한 자치 활동을 위해서는 자치위원회에 대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고 시간 할애도 많이 하시는 자치위원회에 대한 사회적 보상 체계가 잘 마련돼야 된다. 예, 그래 정말로 지금은 특별한 누군가가 할 수 있는 정도의 많은 시간들 할애하고 또 열심히 하시면 오해받습니다. 무슨 의도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돈 되는 활동도 아닌데 뭐 그런 게 있어서 저는 뭐 어쨌든 저기 이제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자치위원들이 보람과 자부심을 갖고 자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쨌든 이제 뭐 권한 강화, 자율성 증대에 필요하긴 하지만은 사회적 보상 체계가 필요하긴 하는데 저도 이제 고민이긴 해요. 어떤 게 대부분 저희가 사회적 보상 체계로 말하긴 하지만은 경제적 보상 체계와 좀 많이 직결되긴 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사회적 보상 체계가 좀 잘 갖춰져야 되는데 그나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회적 보상 체계가 잘 갖춰진 영역이 자원봉사 체계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 체계에서 갖춰준 보상 체계를 좀 적절히 잘 활용해서 그런 보상 체계가 좀 잘 마련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긴 해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사회적 보상 체계 관련해서는 이 의미 있는 자치 활동들이 많이 홍보되어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들이 지역사회부로 또 좀 인정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보상과 인정 체계에 관련해서는 저는 가장 큰 거는 자치 활동이 널리 홍보되고 알려져야 된다. 네, 그게 이제 주민자치의 권한과 대표성의 강화 직결되는 거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그렇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는 이제 지금 뭐 나타나는 문제 중에서는 저는 어쨌든 우리의 민간이 협력해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자치 계획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분과 중심의 자치 활동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동아리 수준, 마을 공동체에서 의뢰하던 수준의 자치 계획만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이 있기도 하고 주민자치의 예산 수립에 대한 자율성들이 많이 확대돼야 된다. 예산이 남으면 과감하게 이월도 되기도 하고 또 인건비 지출도 과감히 사용될 수 있어야 된다 생각되긴 하거든요. 그리고 선거법하고 뭐 상식 기부행위 제약 관련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거 개선되지 않으면 아니면 표준화 지침 마련되지 않으면은 굉장한 자치 활동이 제약으로 다가설 것 같아요. 뭐 좀 해보려면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물론 그만큼 주민자치가 굉장히 큰 권위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자치 계획으로 뭔가 구체적으로 세워볼 만하면은 여러 가지 법적인 제약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법적인 제약들이 동마다 자치구마다 해석이 다 달라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치 활동이 경색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보강돼야 된다. 그리고 자치는 어쨌든 공공의 자치이기 때문에 해당 동하고 자치구하고 협력하여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민간의 영역과 주민의 영역이 혼재돼 있어서 역할 분담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어쨌든 잘 협치 환경이 조성돼야 된다. 충분한 정보 제공이라든지 그에 걸맞는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담당 공무원들의 주민자치 예교육도 반드시 강화돼야 된다. 최근 서울시 변경 계획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강화되긴 했었지만은 어쨌든 민간 협력의 한 축을 담당하는 주민들의 역량 강화는 물론이거든요. 행정 공무원들의 어쨌든 역량 강화라든지 주민자치 예교육들도 굉장히 강화돼야 된다. 그리고 저는 주민자치 예산과 관련해서는 문제의식이 굉장히 많긴 해요. 그래서 지원관님도 어쨌든 공급자 중심의 예산 구조이긴 해요. 우리가 공공 예산을 쓰기 때문에 뭐 집행과 정산 또 투명성들을 잘 관리하긴 해야 되지만은 어쨌든 주민 중심의 예산 지원 구조라든지 또 예산 지침에 대한 통일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 또 주민자치회가 해야 될 의무는 굉장히 많은데 시참이라든지 주민세 때문에 정작 주민자치회가 우리의 자치력들을 강화하기 위한 운영비들은 굉장히 적거든요. 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업비가 늘어난 만큼 운영비도 어쨌든 충분히 확보해서 자치 역량들을 강화하기 위한 어쨌든 그런 부분들까지 예산에 포함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가장 큰 거는 간사의 활동 수상 현실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는 복수의 상근 인력 체계가 보완돼야 된다.
지금 슬슬 지원 간의 일몰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원 간 일몰이나 이런 것들은 좀 주민 자치력 강화를 위해서는 일정 정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는 간접 지원 체계로 어쨌든 예산이 지원됐다면은 이제 지원 간 일몰 이후에는 주민자치 직접 지원 체계로 어쨌든 예산들이 곧바로 지원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지속 가능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뭐 사무국 모델이 어쨌든 마련돼야 된다. 사무국장, 사무원. 어쨌든 그게 아니더라도 복수의 상근 실무인력 체계가 마련돼야지, 그래야지 기획력이라든지 실행력들이 높아질 수 있다. 저는 주민자치회로 마을로 출근하는 2명 정도의 전문가들이 있어야지 주민자치회가 어쨌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지역사회 민간협력적 문제 해결 과정이라든지 공조직으로서의 역할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무국 모델은 다 못하더라도 가능한 자치회를 중심으로 한두 개 시범적으로 그런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제 생각을 마칠게요. 그 제도적인 부분을 좀 많이 말씀해 주셔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이영기 팀장님께서는 저희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지속 가능한 주민자치회를 위해서 어떤 점이 좀 필요할지에 대해서 좀 토론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아까 사회적 보상 얘기가 좀 나오기도 했거든요. 지표에 따라서 법적 기반이나 이런 기반 정도에 따라서 어떤 성과를 나는 걸로 평가를 하는데, 사실상 정말 냉정하게 보면은 법적 제도랑 기반은 되게 갇혀 있거든요. 모든 게 다 제약이고, 그런 상황에서 내려가면 사실 그러니까 사실 열려지지 그러니까 좀 되게 작은 상자 안에 갇혀 있는 제도 안에서 주민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 연구에서 데이터 취합하고 뭐 지원 체계 같은 거를 분석했을 때는 정말 좀 절망적인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약간 좀 그런 비관적으로 보는 게 있었는데, 그 와중에서도 이제 주민 인터뷰를 나가 보니 뭐 이런 조건 속에서도 다 주민분들은 더 성장하고 있다는 게 더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또 느꼈던 거는 뭐 행정의 속도가 빠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런 제도 개선이나 이런 지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주민분들이 더 빨리 더 약간 더 혁신적으로 가고 있고, 제도가 오히려 더 이걸 막고 있는 구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보상 얘기도 많이 나오고 했지만, 일단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 너무 이제 갑자기 이 제도를 안착시키려는 어떤 행정의 일도도 있고, 그래서 너무 많은 예산이 내려가다 보니 주민분들이 해소해야 되는 예산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약간 업무처럼 되어버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저희가 항상 오늘 성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다양한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을 찾고 있고, 거기에 역량을 얘기하니까 서로 상반되는 이 두 가지를 이 저희 제도의 역할로 뭐 목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게 또 이거랑 연관돼서 계속 나오는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되게 막 좀 이렇게 업무같이 안 되고, 그러니까 좀 구분할 수는 어렵지만 업무 영역에 할 수 있는 거는 좀 그쪽으로 안 치고, 다른 주민들은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를 좀 저희도 또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 보고, 거기에서 좀 저는 항상 느끼는 게, 아까 홍보를 통해서 그 주민자치회가 나 이런 거 하고 있는 거 다른 주민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말씀도 저희 많이 들었는데, 저희도 그냥 자연스럽게 막 우리가 영화 보러 가듯이 그 주민자치회 활동 원래 다 한 번씩 나가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나는 그거 위원 됐잖아 이번에, 약간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으면 그 경제적 보상도 뭐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 주변에서 인정받는, 우리 동네에서 저 어떤 동네 문제를 얘기하고 싶으면 저기 가서 얘기하면 돼라는 구조가 만들어 있을 수 있으면 제일 이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고양 선생님 얘기하신 그 업무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하지 않으려면은, 저도 얼마 전까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전 주민이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업무적인 사람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팀장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사무국의 안정화가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사무국이 탄탄해서 한 최소한 두세 명의 그 인원이 돼 있어서 주민들이 의견을 내시고, 뭐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뭐 하든가, 우리말에 이런 것도 어때 그러면은 그 사무국에서 최대한 그 사업에 대한 뭐 자료 정보
그리고 뭐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런 도움을 해주고 그 업무적인 거는 사무국에서 만들고 주민들은 의견을 내주고 좀 같이 이렇게 그 안에서 업무가 아닌 자기 즐거움으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렇게 된다면은 주민들의 뭐 어떤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즐겁게 참여하지 않을까요? 저희는 도봉구는 간사 활동을 반상근에서 거의 상근화 구조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외부 공채로 바꿨어요. 그래서 하루에 7시간, 한 달에 140시간을 근무하시거든요. 종전에 한 뭐 50만, 100만 원 매칭해서 150만으로 어쨌든 활동비를 인상했고요. 이제 뭐 요런 어쨌든 그 상근화 조치를 어쨌든 하긴 하지만은 그리고 다행히 중간에 지원관이 일몰되어서 공론장 코디네이터가 배치돼 있지만은 어쨌든 추진 부서라든지 업무 구조는 이원화돼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한계들이 어쨌든 존재하기도 하고 이래서 저는 한 사람이 어쨌든 공론장 코디네이터를 제외하면 현재 간사의 반상근 구조는 굉장히 자치 기반이 취약해요. 예, 이거는 명확하고 그래 이제 하기 때문에 복수의 상근 인력은 반드시 돼야 된다. 예, 그리고 어쨌든 그 이제 또 한편으로는 그거 행정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자치분과가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한다는 지향을 봤을 때는 이 지원 체계는 당사자 민간 지원 체계로 구축돼야 된다. 안 그러면 훨씬 더 많은 행정의 영향력이라든지 권한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민간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는 이제 중간 지원 조직 우선이냐 직접 지원이 주민자치 직접 지원이 우선이냐라고 했을 때는 어쨌든 초기에는 중간 지원직을 통한 간접 지원 체계가 어쨌든 효과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좀 지나면은 주민자치회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해서 주민자치회가 직접적으로 사람을 또 고용할 수 있을 정도로 예산 운영에 대한 자율성도 확보돼야 된다. 현재 주민세 개인 균등분 나오잖아요. 예, 그걸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왕에 주민세 지원된다 그러면은 법인분하고 사업장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자치회 목적세도 뭐 간간히 들리긴 하는데 그렇게 파격적인 지원들을 해서 정말 좋은 모델을 자치의 모델을 좀 찾으면 좋겠다 생각을 들거든요. 지금은 아까 구하영 선생님 얘긴 대로 진짜로 갇혀 있는 주민자치 틀거리 속에서는 똑같은 고만고만한 자치의 모델밖에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아주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한 거고 실은 행정에서 주민자치를 바라보는 건 굉장히 조만조마하고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어떻게 보면은 불신에 근거한 제도 설계가 되겠다고 생각해요. 예, 과감한 투자와 지원들이 주민자치회에 이루어져야지 뭔가 새로운 자치의 영동이 일어날 것이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지난 4년 정도, 한 4, 5년 정도는 굉장히 충분치 못했더라도 주민들의 참여라든지 역동은 굉장히 컸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제도가 답할 차례다. 그래서 법적 기반들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도 하고 예산 지원이라든지 충분한 자율성과 독립성에 기반해서 정말 좋은 자치의 모델을 많이 발굴해야 된다. 그래야지 주민들도 흥이 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저는 지원관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 마이크를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 별로 경력이 얼마 되진 않지만 네 분의 지원관님들이 쭉 지금 저랑 같이 일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하면서 각 지원관님들마다 특색이 있더라고요. 한 지원관님은 혼자서 다 하세요. 서류도 혼자 만들고 회의록도 혼자 하시고 회의록 그 사회 카드도 만들어 주시고 진행도 하시고 처음 지원관님은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 부분을 다 혼자서 하시더라고요. 예산도 혼자서 쓰시고 이렇게. 그다음 지원관님은 지원관 일은 처음 하시는 것 같은데 다방 전반적인 사항을 또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 이런 사업을 못할 때는 이런 방향으로 전환해서 하셔도 됩니다라고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을 또 얘기를 해주시고 가셨고 세 번째 지원관님은 체계에 대해서 저한테 한 달밖에 없으니까 기존에 했던 사업을 마무리 짓기도 못하고 새 사업을 시작하기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주민자치회 저희들이 하는 서류라든가 어떤 그 틀 같은 부분들을 한 달 있는 동안에 저한테 알려주시려고 왜냐하면 제가 배운
저를 가르쳐 주실 분이 안 계셔가지고 제가 잘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요럴 때는 요렇게 하셔야 돼요. 요렇게는 요렇게 하셔야 되고 서류는 이렇게 준비하셔야 되고 그걸 자분자분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원관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주밖에 경험이 안 됐지만 그러니까 나름대로 가르쳐 주시려고도 하고 이렇게 혼자서 하시는 부분도 계시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지원관님들이 빠지시고 나면 그 간사가 그 지원관이 하는 일을 다 해야 되는데 사실 전 생각만 해도 막막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원관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자 하나 키운다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기본 틀을 좀 이렇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지금 3월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4월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전반적인 내용부터 세세가 서류는 이렇게 지원관님들은 진짜 전문가처럼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좀 가르쳐주고 나면 지원관님이 안 계시더라도 어느 정도 강사가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혼자서 막 열심히 해주시면 간사는 되게 편한데 하나도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냥 그렇다고 해서 마냥 간사한테 시키기에는 간사는 또 너무 부담이 커요. 못하는데 막 시키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가르쳐도 줘가면서 같이 해가면서 이렇게 잘 키워주는 그 간사를 잘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만 좀 지원관님들이 좀 안 계셔도 간사가 좀 이렇게 이끌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뒤에 누군가가 뭐 코디네이터님이나 오셔갖고 보조를 해주시고 이러면 일단 기본 틀은 어느 정도 잡혀 있는 주민자치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팀장님 말씀도 듣고 간사님 말씀도 듣다 보니까 저는 현재 지금 서마종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직 역량 강화 시범사업 사무국 그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4개 자치구에서 4개 동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동이 진행을 하면서 느꼈던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간사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 그래서 저희 간사님도 늘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다 혼자 하는 거 바라지 않는다. 같이 가르쳐주고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체계 말씀해 주시면서도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상근 인력이 1명으로는 조금 어렵죠. 근데 이제 2명이었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지원관 간사가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늘 반복하세요. 이유는 사무국 모형을 고민하면서 그 2명의 실무 인력 그러면 그 또 다른 인력이 지원관과 간사가 있으면 되지 왜 또 다른 사무국 모형을 개발해야 돼? 이런 고민들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비전 수립 워크숍이라는 걸 하면서 임원분들께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주민자치회가 안정화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구조를 사무국이 어떤 구조를 가져야 되냐 이런 얘기했을 때 인력이 필요한 거엔 적극 공감하셨어요. 왜냐하면 주민분들은 생업이 있으시고 또 저희는 실무로 쳐내야 되는 뭐 행정 서류라던가 예산 처리라던가 이런 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꼭 지원관이 그만두고 다 제가 지원관이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왜 구조를 굳이 일몰하고 또 해야 되느냐는 주민분들의 말씀이셨거든요. 그래서 중간 지원 조직이 사실 2년씩 이렇게 한 것도 사실 왜 그렇게 구성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서울시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2년을 좋아하나 봐 이런 말씀들까지도 하시더라고요. 늘 최대 2년, 뭐 2년, 그다음에 공무원들 돌아가실 로테이션 될 때도 2년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주민분들끼리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동에 익숙한 지원관이 조금 더 오래 있을 수 있도록 정말로 주민들이 온전히 이렇게 나중에는 서류도 좀 안정화되고 뭐 법적 구조나 내지는 뭐 지침에 대한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된 이유가 된다면 사실 주민자치회가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지만 지금은 실무 인력이 없으면 거의 운영이 어렵잖아요. 지금 간사님 혼자 지금 물론 공론장 코디님도 계시지만 지원관의 역할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역량에 따라 좀 다르시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서울시에서도 좀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2년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장기적인 플랜해서 진행을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간사의 역할들을 강화하거나 사무국 강화에 기본적인 이제 그게 필요하긴 하지만은 가장 이제 혹시라도 저는 임원의 역량 강화라든지 임원의 책임은 기본이다.
우리가 이제 사무국 얘기하면은 실무자들 중심으로 논의구조가 흘러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실은 주민 자치력을 더 강화하기 위함인 거고 민족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런 효과적인 업무 분담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인 거지 실무 구조를 더 방점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사무 구성도 더 필요하긴 하지만은 적어도 내가 회장이 되거나 부회장이 되거나 감사가 되어서 자처하신 분들에 대한 이제 역할과 책임들이 훨씬 더 강하게 논의돼야 된다. 저희가 사무 강화 얘기하고 간사 역량 강화 얘기하면은 회장님들은 뒤로 빠지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가장 첫 번째는 어쨌든 50명의 위원들 중에서도 임원을 하겠다고 자처하신 분들 물론 애 많으시고 시간 많이 내시긴 하지만은 그 사무 구조하고 어쨌든 배치되어서 생각하진 않는다라는 것들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봉구가 이번에 조례 개정 TFT를 해서 위원회 임기에 대한 부분들을 다뤘거든요. 근데 이제 주민자치회 다양성을 보자면은 2년 임기에 다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좀 다양하게 참여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방점을 찍는 분들도 있기도 하고 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진입했으니 이 자치 활동의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최대한 좀 이렇게 연속적으로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여러 가지 갑론을박 속에서 도봉구는 최대 6년까지 두 차례까지 위원을 연임할 수 있는 걸로 하고 다만 그 방식은 공개 추첨을 통해서 동일하게 공개 추첨을 이루는 걸 통해서 연임하는 걸로 일단 정리되긴 했어요. 어쨌든 조례 개정 TFT가 도봉구의 이제 중론이었으니까 한 6년 정도의 활동들은 하고 싶으면은 어쨌든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좀 더 우수하게 나오긴 했었어요. 또 일각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참여가 더 우선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긴 했었지만은 이게 자치 활동이 굉장히 어렵고 생소하잖아요. 그러면은 좀 더 연속성을 좀 더 보장하는 게 좀 좋겠다라고 했었고 도봉구가 그 1단계 4개 자치구 연임률을 조사했을 땐 보통 한 70%가 좀 안 되긴 하더라고요. 연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동대문구는 연임이 1회이고 그 이후에 다시 할 때는 주민자치학교를 다시 해서 신규로 하시면 다시 또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사실 뭐 4년 하고 4년 또 하고 뭐 그렇게도 하실 수 있겠죠. 저희 조례상 제한은요? 그러면 제한은 추첨 이게 신규로 들어왔을 땐 다 신규로 들어오시게 되는 거죠. 4년이 지나면. 무조건 공개 추천을 하더라도 네네. 6년까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2회에 한해서. 저희는 사실 4년까지가 하고 8년에서 또 만약에 그 사이에 조례가 바뀌지 않는 한 조금 연속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그 고민은 했었어요. 보다 많은 주민들이 다양하게 들어와서 주민자치를 경험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저희도 계속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연속적으로 그런 마을을 위해서 해왔던 사람들도 장기적인 비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남아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근데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남아 계시고 연임할 때 좀 활동이 뜸하셨다거나 이거에 대한 어떤 가치나 자부심을 좀 덜 느끼셨던 분들은 연임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임기가 꼭 제한이 있지 않더라도 다양한 주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주민분들이 들어오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1년 하고 나서 그동안 많은 활동들을 하셨던 오히려 직능단체 활동하셨거나 단체로 들어오셨던 분들이 1년 하고 정도 많이 그만두신 사퇴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그 중간에 자치학교를 열어서 충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또 새로운 주민이 영입되고 또 분과도 더 많이 계속 지속적으로 분과는 모집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주민분들은 그렇게 경험을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연임은 1회이긴 하지만 주민자치학교를 새로 이수하시면 새로 하더라도 물론 그분들은 이제 추첨을 똑같이 거치게 되시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저희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서울시 표준 조례 관련해서 제가 업무를 같이 했었었는데 이 연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현장에 따라서 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다 다를 것 같은데 저는 궁극적으로 약간 시민 배심원 참여 제도처럼 마치 주민자치회도 누구든 그냥 많이 뽑기로 해서 참여해서 뭐 2년 동안 활동하고 나가고 근데 2년 동안 잠깐 활동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전혀 그 낯선 제도가 아닌 그냥 누구나 주민이면 당연히 해야 되고 참여했을 때 그거에서 2년간의 활동에 보람을 얻어가고 뭐 꼭 2년은 아니어도 되지만 뭐 그런 식으로 좀 보편화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해봤어요. 아까 지원관님이 말씀하셨던 작은 성공의 경험 이런 것들을 좀 마을 공동체 활동 저희는 공모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그런 걸 통해서 좀 보조금도 사용해 보고 함께 그 주민 4민이 모여서 어떤 특정한 일을 해내는 그 경험들이 좀 쌓이면은 좀 주민자치회로 넘어가서도 그 업무를 좀 더 하는데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다양한 뭐 도시 재생 영역도 있고 또 사회적 경제 영역, 그다음에 청년 영역, 뭐 다양한 민간 단체들이 있잖아요. 이런 곳에서 좀 연합해서 좀 주민들이 활동할 때 좀 자유로운 이 생태계가 좀 조성되면 좋겠다. 저희는 그걸 또 마을 생태계 조성이라고 부르는데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 좀 짧은 시간이긴 했는데 또 이렇게 좀 그래도 주요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참여하시면서 또 어땠는지 짧게 좀 소감 듣고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그러니까 현장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약간 뭐 결론점을 어떤 해결점을 찾다 이러는 건 아니었는데 좀 다양한 얘기를 들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좀 아쉬운 거는 오늘 좀 행정위에서 누가 안 오셔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얘기하신 많은 부분 중에서 뭐 동자치지원관이나 자치구청에서 사실 해결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에서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공무원들이 교육이라던가 이 이해가 있으면 사실 각자의 역할을 좀 나눠도 할 수 있는데 요 행정에서 하는 역할까지 또 중간 지원 조직 동자치지원관 또 자치구 사업단에서 진행하다 보니 이런 게 또 이렇게 힘든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오늘 나왔던 얘기를 바탕으로 내년에 뭐 제도 개선을 위한 어떤 정말 실질적인 뭐 의원들이라던가 뭐 우리 공무원분들도 그런 얘기를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다른 동이랑 저희 동이랑 좀 다른 게 있구나. 전 다 똑같은 줄 알았거든요. 제도도 다 똑같고 다 똑같이 하는 줄 알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서울형 주민자치회라고 시작을 했는데 전 다른 동도 다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벌써 그 일기 이렇게 넘어가신 분들도 계시고 우물안 개구리였구나. 좀 더 많이 배워야 되겠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도 사실은 여기 참석하기까지 엄청 망설였거든요. 그래서 구하영 선생님 애를 많이 태웠습니다. 근데 막상 그 자리에 나와서 팀장님, 뭐 지원관님, 간사님 뭐 이렇게 여러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한 발 더 주민자치로 다가가는 느낌, 좀 더 깊숙이 들어간 느낌. 그래서 내일 그러니까 월요일 사무실 가면요 주민자치를 더 많이 사랑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 저에게 주어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너무 무겁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최대한 혼자 며칠 고민했던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하나. 그런데 최대한 주민분들 입장에서 많이 저는 얘기하려고 오늘 노력했던 것 같고요. 저도 단장님, 뭐 간사님, 이렇게 코디님 또 아연 쌤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다시 한번 주민자치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했던 것 같고 동자치지원관으로서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분들을 만나야겠다라는 각오를 하게 됐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분들 만나뵐 수 있어서 저도 사실은 동대문구에 이렇게 갇혀 있어서 늘 저희만 콩닥콩닥 복닥복닥 막 이러고 있었는데 자주 이런 자리들을 힘드시겠지만 아영쌤 이거 준비하는데 너무 힘드셨겠지만 네, 이런 자리들이 저희끼리라도 한번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저희끼리라도 이런 모임들이 있어서 서로 다른 자치구의 소식들도 듣고 저희 안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얘기들을 좀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이기 어려운 조합이잖아요. 이렇게 자리 마련해서 또 얘기 들으니까 저도 많은 거 느낄 수 있었고 자치라는 제도가 한 발 뛰기가 어렵잖아요. 어쨌든 서울형 주민자치라는 제도가 어렵게 한 발을 떼었고 이제 4년을 지나서 이제 뭐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는 기승절 사무구 강화다. 민간 중심 지원 체계를 어쨌든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된다라는 게 뭐 거의 확실시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에 투여됐던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숲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주민들의 다양한 역동적인 활동들을 제도로 좀 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이제 오늘 처음 만난 사이잖아요. 이게 또 어쩌다 보니까 만난 거고 그거는 이제 주민자치회를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만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 주민자치 제도가 저희가 위원분들이 좀 더 수고해 주시는 건 당연하지만 계속 어떤 의제를 분과를 통해서 또 의견을 받고 그거를 결정하기 위해서 총회를 열고 총회는 이제 살고 계신 모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 총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더 모일수록 그 의견이 얼마나 더 현명하게 그 동네를 마을을 위해서 좀 결정이 될지가 저는 되게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이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이제 425개 전동에 실시가 되고 오늘 저희가 나눴던 어떤 좀 소소한 아니면 큰 이런 제도 개선 이런 게 좀 보완돼 가지고 모두가 조금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